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중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울산 경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3대 주력 산업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울산 실정에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파워토크, 오늘은 울산과학기술원의 이면우 석좌 교수를 모시고 울산의 현주소는 어떤지, 또 울산 발전을 위한 비전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면우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연초부터 이렇게 아니요, 파워토크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꾸 불러주셔서. 예,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네.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부터 먼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지는 말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면 좀 시민들이 서운해하실 것 같고, 2016년에 네. 울산광역시에 아주 새바람이 불어서 희망을 갖고 사는 원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울산뿐만이 아니고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 뭐 이런 얘기 뭐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 경제의 위기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큰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 산업이 이제 발전한 그 기본 전략이 뭐냐면, 앞서 나가는 선진국을 딱 하나 추격 목표를 잡아갖고 네네. 그걸 죽자꾸나가 따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강의 기적 뭐 그런 게 나왔는데, 네. 요새 한번 보세요. 그 미국은 뭐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거버먼 셧다운, 정부 예산 그렇죠. 동결을 해서 예. 서방수들이 월급을 못 네, 받았었다고. 예. 그다음에 일본은 제가 보기엔 고정표적을 잘 쓰는 명사수예요. 뭐 하나 딱 잡으면 그걸 네. 죽자꾸나고 개선을 해서 만든 나라를 앞질르거든요. 전자자동차가 그런 네. 거예요. 근데 일본도 요새 헤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왜 헤매냐면 이동표적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한 하나 군데 정해져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개선을 할 움직이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 아베노믹스, 그래서 네. 연절하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제 조금 딱하게 보이는 게 옛날 우리 가격 경쟁력만이 살 길다 하는 거를 지금 일본이 뒤늦게 붙잡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은 뭐 연 15%씩 경제 성장하다가 네, 이제 성장의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일정 그러니까- 기간 이제 그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가 네. 그 후유증이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가 겪은 거고 똑같은 거 그렇죠. 겪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네 나라를 한번 봐라. 네, 이제 정말 큰일 난 게 음. 보고 베낄 나라가 없다. 아하, 그게 이제 어떠냐? 예, 이제까지 없던 문제다 이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하면 된다 그러고 뭐 할 게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젠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기다. 네, 새로운 위기다. 그래서 이제 죽고 나서나 네, 창조적인 노력을 하기 전에는 모든 그렇죠. 노력이 무의로 돌아갈 것이다. 교수님께서 이제 1년 전에 저희 파워토크 찾아주셔서 그 울산이 디트로이트하고 비슷하다. 이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 세계 최대 자동차 도시 를 경험했다가 또 몰락으로 갔고, 그런 도시와 비슷하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는 뭐 상황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디트로이트가 이제 따져보자면 미국서 제일 잘 나가던 도시예요. 그렇죠. 그 빅3가 있어요. GM, 포드, 자동차. 크라이슬러가 네. 한 도시에 모여 있고, 그렇죠. 황금벨트 중심 도시예요. 네네. 그다음에 국민소득 최고예요. 그다음에 세계 최강 자동차 노조를 갖고 있더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노조가 세지고 그러니까 공장이 자꾸 해외에다 신설하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돈 잘 버는 부속 회사는 인수합병을 했어요. 예, 예. 다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봤더니 이제 파산하지 않았냐. 디트로이트하고 울산하고 비교를 했더니, 네, 울산에는 석유, 자동차, 조선, 중화학 단지예요. 네네. 국민소득 최고예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자동차 노조가 국내 최강 노조인 줄은 아시죠? 그렇죠.
울산에서 만드는 자동차 대수하고 네. 해외에서 만드는 자동차 대수를 한번 비교해 보자. 어디가 더 많으냐. 네. 이 GM 포드하고 비슷하게 간다 이거가. 그다음에 그 작업자들이 오래될수록 그 최연장자 단위로 작업 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술을 그 달인이 된 사람들일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연자가 단순하군요. 많아질수록 쉽고 간단하고 힘 안 드는 걸로 가거든요. 아, 그럼 망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디트로이트하고 울산하고 상당히 닮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뭐 일란성장도였죠. 일란성상도 같이. 그런데 이제 디트로이트는 한번 이제 도시 자체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울산도 상당히 비슷한 조건에 지금 과정에 있고, 그러면 울산도 상당한 뭐 도시 존폐 위기, 뭐 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시민들도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 그 시민들이 위기를 느끼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느끼고 가만히 있는 거는 네. 못 느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느끼지만 그렇잖아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장 좋은 게 그 뭐 그 현대가 울산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그죠? 네. 그건 노조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다음에 정부가 울산 단지는 특별히 뭘 기획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잘 공통점을 보세요. 예, 예.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네. 너희들이 알아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잘못이냐, 누가 뭘 해야 된다 자꾸 따지지 말고 네네. 시민들이 그 애양심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뭐 기업이나 뭐 노조나 그 행정이나 중앙 정부도 울산을 그렇게 함부로 못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사방에서 떠들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다 불만이지 만족해하는 국민이 없다고. 네. 그럼 뭐 어디부터 손을 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가 제일 그 망하는 징조가 제일 빨리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제 경제 성장에 이익을 많이 취했었으니까 네, 예, 예. 우선 이제 그 현대조선이나 자동차나 석유단지 주변에 회식만이 하던 음식점을 보면 그렇죠. 그게 증세라고요. 예, 근데 예. 그걸 어떻게 시민들이 제일 급한데 예. 자꾸 남들 보고 알아서 해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봐라.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울산시를 살리려고 공장 이전을 재수정하겠느냐.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교훈은 네. 자동차 산업은 안 망한다. 자동차 도시는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 네. 그게 디트로이트의 교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울산 시민 스스로 네. 우리부터 어떻게 울산이 살 수 있게 잘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시민들도 같이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네. 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얘기를 2016년 1년만 하지 말자. 아,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예. 그래서 울산 시민이 울산시를 살리려면은 시민 지도자들이 돼야 울산이 살지. 자꾸 정신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조금 살려달라 그 입장을 바꿔봐라 될 것 같으냐. 당신 같으면 하겠냐. 그렇죠. 그 뭐 이유는 다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주부, 학생 또 기사, 뭐 음식점 주인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일국의 대통령감이에요.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자기는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자. 예, 예. 그게 울산 시민 운동이죠. 아, 그렇겠네요. 네. 교수님께서 그 지난 연말에 이제 울산 과기원 교수 워크숍에서 울산과 울산 과기원 어떤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상당히 네. 좀 의미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 그러니까 이제 울산 과기원이 울산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대상이죠. 네네네. 고급 연구 기관, 그렇죠. 대학원 중심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울산 과기원 교수들하고 이제 총장님하고 같이 한번 반성을 하자. 자꾸 그 서울이나 해외 명문 대학을
쳐다보고 발전의 지표를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없느냐. 근데 이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본질은 네. 그 지역의 명문 도시를 만드는 대학교가 명문 대학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하버드, MIT 대학교가 있잖아요. 네네. 그 보스턴 그 128번 산업단지에서 그 컴퓨터 혁명을 주도했어요. 중형 컴퓨터 혁명. 네네네. 그다음에 버클리, 스탠포드 대학교가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도시를 창조했는데 텔레커뮤니케이션 혁명, 네. PC 혁명을 이뤘어요. 그래서 하버드, MIT, 스탠포드, 버클리 이거 이상 손에 잡히는 명문 대학교가 있냐? 그래서 이제 울산이 울산 대학교가 있고 네. 울산 과기원이 있고 네. 그러니까 두 학교 명문이 이제 있다. 예. 이제 울산을 명문 도시로 재도약시키는 거가 대학 발전의 가장 첩경이다. 뭐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예. 흔히 얘기하는 명문 대학교가 이제 바뀌었다. 옛날에는 논문 많이 쓰고 뭐 그렇죠. 교수 많이 만들면 명문 대학교였었는데 이제 봐라. 하버드의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뭐 실리콘밸리의 뭐 휴렛하고 패카드 이 사람들이 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도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서 인류에 기여를 해 부수적으로 명문대학이 되는 거다. 네네네. 그러니까 명문대학이 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네네. 그럼 자꾸 등수 따지고 앉았고 그렇죠. 기여를 어떻게 할 수 있나만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오는 거다.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울산은 왜 어렵냐 하면은 네. 울산의 그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거는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규모가 큰 공장이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머슬이 큰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예. 그래서 두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울산대학 울산과기원이 두뇌가 돼서 이 기존 중학단지 위에 새로운 미래형 차세대 산업을 창조해서 얹어놔야지. 네네네. 이거 주고도 안 되고 그렇죠. 이것만 믿고 이거 안 만들어도 안 되고 지금 둘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얼마나 좋으냐. 울산과기원 울산대학교는 마음만 먹으면 네. 가까운 장래에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울산 시민들이 너희들이 빨리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동안은 안 된다. 네네. 스스로. 대학도 시민이 사랑하고 네. 대학이 시민을 사랑하고 이게 결속 관계가 있어야지 뭐 저 소가 닭 쳐다보듯 하면서 자꾸 책임 전가만 하면은 그렇죠. 이게 다른 데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젊은 교수들한테 했는데 뭐 아주 그렇게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젊은 교수들이 이제 기백이 생기니까. 그렇죠. 최근에 뭐 흔히들 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다, 또 뭐 패러다임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과연 뭐가 바뀌고 있지? 내가 바뀌는데 못 느끼고 있나? 뭐 이런 걱정도 좀 있고요. 그거는 뭐 시민들만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뭐 못 느끼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요? 뭐 높은 데 있는 사람도 그렇고 낮은 데 있는 사람도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섬유과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국내 10대 재벌 중에 섬유 재벌이 4대 재벌이었더랬어요. 근데 그렇죠. 그때는 섬유과 가지 않으면 뭐 예. 유망학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새 서울대학교에 섬유과가 없어졌어요. 파라다임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때 가발 산업, 봉제 산업, 목재 산업, 그다음에 또 가까이 그 부산의 신발 산업. 그렇죠. 그게 지나갔잖아요. 네네. 그게 파라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전거도 뭐 중국에 다 뺏겼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전 제품 백색 가전 있죠. 주방에서 쓰는 거. 그것도 뭐 그거 중국으로 가버렸고. 중국 갔죠. 이제 AV도 갈 거예요. 오디오 비디오. 그다음에 휴대폰이 착잡하죠. 요새 중국에서 싼 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이제 점점 가까이 오시죠. 자동차 철강 얘기 요새 많이 들으시죠. 네. 조선 뭐 힘들다며요. 그렇죠. 이게 파라다임이죠. 그 울산은 파라다임의 뭐 열외일 수가 있느냐. 지금 중국 그
그 석유단지니 자동차니 무슨 조선을 한번 봐라.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당하려고 그러냐. 네네. 그래서 이제 시민운동이라는 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노조원들이 가장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침 저녁 밥 먹으면서 우리 울산도 좀 살리자. 네,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 네. 우리만 잘 살으려고 그러다 다 죽는다. 네네네. 그게 시민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뭐 사회단체, 뭐 지방자치 행정가들이 설득하는 거고 시민운동은 차원이 달라야죠. 그러네요. 교수님께서 이제 주로 이제 강의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1번으로 꼽는 게 앞서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창의성입니다. 네. 창의성 그러면 괜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뭔가 대단할 것 같고 느낌이 이제 그런데 창의성이 왜 중요하고 또 창의성을 좀 키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힌트 좀 주십시오. 예.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시도 안 해본 게 창의성이에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영어 마을 보내죠. 태권도 네. 그림 공부 막 그렇죠. 학원 보내죠. 그거 왜 보내요? 이 아이 적성하고는 상관이 없이 남들이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건 창의성을 예, 짓밟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죽 잡고 나가 밤새 공부를 하는데 뭘 하냐면 수능 과목 이외에 하면은 야단을 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래 한민족이 창의적인 민족인데 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5년을 아주 조직적으로 창의성을 말살했어요. 말살했다. 창의적인 생각을 뭐 할 만하면 온 가족, 학교, 네. 학원 강사가 덤벼들어서 엉뚱한 너 짓 그렇게 한다 하면 그러고. 정신이 있냐? 그렇죠. 수능이나 잘해야 그런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명문대학교일수록 창의성이 낮은 학생들이 들어오겠죠. 그걸 잘했어요. 명문대학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학교 와서는 스펙 쌓거든요. 그렇죠. 이제 취직하려고. 취업을 해서, 그다음에 그 창의성은 10세 지나면은 안 돼요. 그게 다 단계별로 어릴 때부터. 애들이 이빨이 나고 이빨이 갈고 그러듯이 그 단계가 엄격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여기를 딱 단절시키고 무슨 캠프에 집어넣고 바깥을 못 보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창의성이 생소하죠. 예. 그래서 창의성이 굉장히 심각하다 해서 제가 울산과교 나서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창의성을 강훈련을 시켰어요. 예. 믿음은 뭐냐면 얘들이 근본은 있는 애들인데 마가 껴서 쓸데없는 거 하느라고 창의성이 잠시 예. 가사 상태다. 그래서 이제 윽박 지르고 막 학점 안 주겠다 뭐 그러고 창의성을 지도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 3학년 학생 5명이 한 학기 동안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다 냈어요. 특허 내지 않으면 학점을 안 주겠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학점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이렇게 결부시켜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창의적일 수 있다. 그렇죠. 시도를 안 하고 자꾸 먼 발치에서 얼핏 생각이 안 나니까 창의는 어렵다 그러시는 거 아니냐. 해야 뭔지 알지. 예. 그래서 이제 창의성은 엄청나게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창의적인 학생을 원하느냐. 네. 아니면 먼 발치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불평만 할 거냐. 원하면 들어가서 예. 같이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 정신도 가르쳤어요. 네네. 근데 학생들한테 지도자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좋은 학점 받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네. 고속 승진을 해서 가족과 일과의 번영을 이루는 게 사회 지도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변에 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그렇죠. 참 아쉬운 대답이네요. 네. 그 지도자가 뭡니까?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고 알아주지 않는 일을 오랫동안 해서 네. 그게 성과가 나타나서 후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지도자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부귀영화를 꿈꾸면은 그건 정의에서 지도자가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생소해하죠.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사회 지도계층이 되는 게 나한테 좋은가 그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발전이죠. 그렇죠, 그 전에는 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면서 사회 지도계층이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 이제 그렇죠. 심어주신 거네. 그렇죠. 그래서 말로 하는 지도자 정신이 아니다. 네네. 그 이제 유니스트 캠프에서 보면 쓰레기통인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바가 있잖아요. 그 네. 잘못 누르면 쓰레기통 누르다가 손이 아프다고. 잘 누르면 푹 들어가고.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온 캠퍼스에 있는 거를 우리가 개선을 하자. 눌러야 될 때 이렇게 울산 상징인 고래 표시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쓰레기통을 접할 때마다 누군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편해졌다. 그래서 이제 돈은 안 생기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예산 지원도 없었지만은 네. 너희가 지도자 연습을 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기세가 등등해.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면접할 적에 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예. 내가 자부심을 느낀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알겠냐. 네. 수능으로 지들이 다 망쳐놓고 자꾸 필요할 때마다 뜬금없는 것만 주문을 한다. 예. 그래서 기성세대가 창의성을 논하기 전에 네. 반성을 해야 그렇죠. 창의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어떻게 이제 신세대들한테 새로운 세대들한테 창의성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지 네. 그 고민을 먼저 하고 반성하고. 그렇죠. 뭐 우리도 사실은 피해자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육을 못 받았지만 네네네. 자꾸 서로 탓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부터 올바른 길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네.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교수님께서 네. 울산 시민들을 상대로 이런 걸 좀 알리고 싶다. 뭐 이런 계획이 또 있으시다고. 아니 들었어요. 계획은 뭐 아니고요. 그 이제 교수들 뭐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데 네네. 교수들한테 무슨 얘기를 좀 해달라. 총장님이 그러시니까 예. 이제 제가 첫 반응이 야, 그 노인네 자꾸 부려먹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새로 부임하신 정 네, 총장님이 총장님. 뭐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총장님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뭐 한참 있더니 아이고 뭐 가기 전에 다 털어놓고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듣기에는 너 이제 죽으면 썩을 건데 뭘 그렇게 했겠냐 아는 거 죄다 내놔라. 뭐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 교수 뭐 이 젊은 교수들이 듣기가 뭐 이제 도움이 되는데 얼핏 듣기는 약간 까실한 얘기를 며칠 전에 했어요. 네. 했는데 하다가 이제 뭐 여기서 연락이 오니까 예. 이제 같은 전법입니다. 죽으면 다 없어질 건데 하나라도 조금 전파할까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떠냐.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안 드리기는 이제 UBC에 뭐 어디 빈 방 있으면은 퇴근 후에 방을 좀 빌려주셔. 네. 돈이 들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가정주부, 학생, 예. 그다음에 교사, 예. 그다음에 기업인, 또 그 울산시 행정가 예. 이 사람들한테 이제 반별로 한 번씩 해서 내가 그동안 배우고 알고 경험한 걸 주다 쏟아주겠다. 네네네. 예? 그런 거 한번 하자. 이게 시민 창조 시민 강의다, 모임이다. 누가 누굴 가르쳐 주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냐. 네네. 그냥 대번 해봐서 재미가 좋으면 계속하고 뭐 재미없으면 저도 재밌어야 되고 시민들도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재밌으면 불공평하다고. 네네. 그래서 좋으면은 계속하자. 그러면 이걸 하는 동안에 울산이 세계적인 창조 도시로 도약할 가능성도 있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 학교에 딸렸지만 예.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근데 돈 안 들게 장소 구하고 네. 뭐 저도 돈 안 받고 오는 사람들도 뭐 강의 들으면 뭐 고가 점수를 준다, 지원금을 준다 이런 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네네. 울산을 사랑하는 모임을 한번 만들자. 뭐
하자 그러면 좋고 예. 안 하자 그래도 좋고 뭐. 앞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그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창의성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게 좀 확산이 되면 앞으로 울산이 더 좀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 생각엔 이제까지 시도해본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하면은 흔히 요새 많이들 쓰는 말대로 무조건 대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신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울산 시민들이 울산을 사랑하시면은 말로 하지 말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씩 실행을 하시면서 해라. 그러니까 뭐 대기업도 욕하지 말고 정부도 욕하지 말고 뭐 바라지 말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씩 하면은 엄청나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실천을 하다 보면 네. 행복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또 밑거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른 도시에서 부러워서 기웃기웃할 겁니다. 그러면 울산은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네, 이명우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울산과학기술원의 이면우 석자 교수님 모시고 울산의 제도약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면우 교수가 제시한 창의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울산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간다면 울산 경제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걷어내고 밝은 미래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 파워토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